어 요게 이제 정상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실습했던 그 자료입니다. 요게 정상적인 자료이고, 여기에서 제가 그 아까랑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랜덤으로 변수를 막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X0부터 밸런스 게임을 5,000번 진행을 해서 제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합쳐진 데이터를 df 언더바 머지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 분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x하고 y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xx, yy를 이제 각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여기에서 얘가 y니까 요것만 이제 제외를 하면 되겠죠. df 여기에서 drop 이렇게 하면 빠지게 되죠. 요게 이제 그 500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400개만 뽑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x라고 두고, 그럼 이제 나머지 그 100개에 해당되는 애는 이제 xx라고 제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y하고 yy라는 거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얘를 드랍하는 게 아니고 요거만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거를 400개, 1400개는 이제 y라고 잡고, 맞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쵸?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얘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YY로 바꾸고 하면은 여기 이제 뒤에 100개를 이제 테스트로 놓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XY를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이제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프레딕터를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터 얘는 사이키나 뭐안 불렀나 보다. 리니어 모델. y가 이제 0일이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야 되겠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주고, 프레딕터 이렇게 하고 bit x, y 이렇게 하면 학습, 그쵸? 쭉 학습이 됐고, 프레딕터 스코어 x, y 하게 되면 1이네. 1이라는 건 뭐예요? 다 맞췄단 소리지, 그쵸? 그렇지만 xx, y를 하면 어때요? 0.79. 많이 못 맞췄네, 그쵸?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트레인에서는 되게 이제 잘 맞추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테스트에서는 트레인만큼의 이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이제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대로 분석하잖아요. 올바른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에 얘를 지우기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x는 이제 토익 GPA, 그 다음에 xx는 토익 GPA, y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핏을 한 다음에 xy를 하니까 89점, 아까 100점이었는데 그쵸? 그렇지만 xxy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한 83점, 이게 낫죠. 그렇죠? 얘는 그 연습할 때는 100점을 받은 애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79점을 받았고, 여기는 이제 연습할 때는 89인데 여기서는 83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실제 시험에서, 실제 수능에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상한 X들 말고 그런 거로 공부하지 않고 딱 필요한 중요한 그런 것만 피처들만 가지고 이제 학습한 애가 오히려 수능을 더 잘 봤다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그 오버 피팅이 여기 테스트 스코어랑 트레인 스코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를 오버 피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는 상황을 오버 피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그 연습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에서는 좀 잘 못 뽑고, 이게 차이가 한 21점 정도 나죠. 요거는 이제 차이가 한 6점 정도 나죠. 그래서 그거를 보아도 이 그 변수가 이제 많으면은 오버피팅 문제를 좀 더 이제 심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오버피팅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디파인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학부 쉽게 설명한다는 건 이제 학부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수준. 이 정의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은 뭔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통계적인 모형을 학습할 때 자주 나타나는 이제 문제인데, 그 학습하라고 준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X하고 Y 학습하라고 준 데이터에서 뭔가 거기에 과도하게 최적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과도하게 최적화가 했다는 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규칙을 찾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요거만 보고 얘를 공부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혹시 여기에도 어떠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뭐 문제에 뭐 글자 수가 홀수이면은 뭐 답이 몇 번일 확률이 조금 올라오고 막 이런 이상한 규칙들을 막 지 혼자 찾아가지고 엉뚱한 거 막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답을 알고 문제도 있는 상황이면은 그게 x하고 y로 가는 어떠한 규칙을 이제 과도하게 학습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짜맞추면 되니까 계속 그 y를 점점 잘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뭐 원칙이나 이상한 그 법칙 같은 거를 스스로 막 문제를 보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당연히 먹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되게 통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그 너무 과도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새로운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이렇게 오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의 이제 원인은 일단 눈에 우리가 방금 본 거는 그 불필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이 불필요한 거에서 자꾸 뭔가 규칙을 찾잖아요. 규칙을 찾을수록 손해거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불필요한 특징은 이제 y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x라는 의미잖아요. 그 x에서 y로 가는 뭐 이제 되게 사소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이러한 아까 이제 제가 어거지로 만든 이런 거 있죠. 어디 갔어? 안 보이냐 또 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규칙을 찾을수록 불리해요. 왜냐면 실전에서 이런 게 안 통할 테니까. 그렇죠?